자, 계속해서 이제 행정처분 중에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개설 등록 취소라는 주제하고요. 업무 정지처분 등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전반을 대상으로 자격 취소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정지처분, 이제 개공을 대상으로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처분 이렇게 볼 테고,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것을 업무 정지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사유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요거 하나만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지문 속에 나오게 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유보해 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제 업무 정지 사유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이 절대적 등록,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셋 중에 2개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은 어떤 식의 문제든 다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먼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 자, 사망, 해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 사망, 법인에 있어서 해산 있게 되면 이때는 가게문을 닫게 만들어야 된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어렵지 않고요.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그리고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등록, 이중 등록은 둘 다 문 닫게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결격 사유자가 아니었는데 미성 한파라든가 집자 업업, 그 다음에 근벌자계 이런 일정한 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이때 있던 가게문도 닫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등 바로 이중 소속이 있게 되면은 이때 가게문을 닫게 만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했을 때도 당연히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근면성실하게 중개업을 계속했다. 우리 아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게 되면 자격 취소 사유로 연계가 되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게 되면 당연히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연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일을 잘한다고 고용을 시켰을 때 이것도 바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리고 단독으로 시험 문제 구성하면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삼진 아웃제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 법에 따라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요.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게 제일 중요해. 나중에 문제 보면 단독으로 구성하는 이슈 중에 제일 덩어리 큰 게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근데 법조문을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1년 사이에 업무 정지 처분을 2회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3회는 못 받거든요. 근데 법에서 그냥 2회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년 사이에 삼진아웃, 업무 정지 세 번째 사유가 있으면 업무 정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게문을 닫게 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된다. 자, 이렇게 등록 취소하려면요, 우리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청문이라는 걸 원칙적으로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되면 7일 이내 등록증을 등록 관청에게 어떻다? 반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망, 해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이중 소속의 문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경우 정정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아예 중간에 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무정지 시리즈로 세 번째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우리 앞에서 자격 취소 사유 부다다 정정정 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거 10번만 하면 다 외웁니다. 물론 이제 10분 지나면 잊어버려서 그렇지 몇 번 하시면 돼. 몇 번 하시면 이게 한 번에 외워지지 않아요.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 이런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 등록 취소가 되게 되면은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이미 한번 봤던 것이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해산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결격 사유 관련해서 자 있었죠. 금벌자개라고 해서 개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경고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얘기하면서 그때 두 가지 예외, 등록 기준 미달에 따라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거나 해산에 따라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이 임의적 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못 외워요.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외울 만한 실력이 없어. 외우면 좋겠지만 별 의미 없고, 이제 업무 정지 사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메모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됩니다. 메모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다른 외울 수 없지만은 메모초 직상정토 시단. 정리하면 메모초 직상정토 시단 소공한테는요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됐었고, 개공한테는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만 중간중간에 이슈가 되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또 하나 하이라이트. 자, 검토해 봐야 될 게, 청문 사유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한다. 국토부 장관 청문 실시해야 된다. 자격 취소하고자 한다. 청문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큰 이슈 안 됩니다. 아까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을 비교하면서 취소 처분에 있어서는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자격 정지 처분, 그럼 같은 맥락에서 업무 정지 처분 등도 다 청문 사유는 아니다. 완전히 죽여버릴 때 그때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별 쟁점 안 되는 주제였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업무 정지 사유. 자, 이제 외워야 되죠. 해서 우리 앞에서 외웠던 자격 정지 사유와 계속 비교되고 좀 착각할 수 있는 파트예요. 해서 자, 이렇게 가십시다. 자, 자격 정지 3인 확 써서 6이 거작 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3인전 확 그거 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게 업무 정지 사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자,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소공도 그렇지만은 개공도 인장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에서 전속 중개 계약 관련해서는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었고, 보존 연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개공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공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등을 하지 않거나 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이때 요것도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확 해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했을 때 요거 3년짜리 보존연한이 있었고요. 교부는 오직 누구만이? 개공만이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개공, 소공 모두 해야 했습니다.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자,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는 작성은 이슈가 안 되고 주로 교부라고 하는 것이 소공과 개공의 차이점으로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해서 3인 전 확확. 그리고 이미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허위 매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망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등록을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이 되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3인 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3개월짜리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특이한 게 제척기간 3년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도 2년이 많이 넣어서 저는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데 제척기간 3년 해서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해도 3년 경과되면 더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개공들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만약에 제척기간 조항을 두지 않게 되면 어떤 개공을 털든 간에 다 작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제척기간 3년이라고 하는 큰 쟁점은 되지 않고 얘는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 답은 아닌데 맨날 제척기간 2년 해서 하도 2년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느낌상 2년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많이 이슈가 돼요. 근데 답은 주로 안 돼요. 해서 3인 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체크해 드렸고요. 6등 과공이라고 해서 자 6개월짜리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을 때 물론 2개월에 해소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다시 과태료 나와 있죠. 요게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과태료. 아까 업무정지 세 번 시혜를 맞게 되는 그런 사안이 터지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다고요. 지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뭔가를 때려 맞아. 그리고 세 번째가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 다시 과태료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뭘 한다고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6등 과, 그 다음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공이라는 게 거짓 공개라고 하는 것, 허위 매물 사건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없는 물건을 이게 중개 대상물이라고 거래 정보망에 올렸다. 걸리게 되면 어떻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에서 6등 과공이라고 해서 주로 여기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아무리 봐도 다시 과태료. 왜? 앞에서 1년 이내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를 가지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출제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서 또 낼 수 있는 게 최근 1년 이내 두 번 세를 맞고 세 번째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외울 수가 없죠.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우리가 외웠던 거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고 이런 경우 6월에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구조.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게 된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이론상 자격정지 처분도 이론상 최대 몇 개월? 6개월까지 가능했었고요. 업무 정지 사유도 최대 업무 정지 처분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제척기간 3년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바로 업무 정지 사유.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외우시는 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요.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이게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는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을 제외하고는 외우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고요.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에 관한 내용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세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개공도 소공도 공통적인 업무가 뭘 하는 거냐면 중개업 합니다. 중개업을 담당을 합니다. 중개업이란 게 뭐죠? 결국은 도장 얘기입니다. 인장 등록 공통적인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게 역시 공통적인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3인 확서서 여기에 해당되니까 한편 이에 대응해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3인 전 확확 그거 통했으니까 바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서명 및 날인 두 개 있었죠. 각각 역시 3월에 자격 정지 사유와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거, 도장, 인장 등록, 서명 및 날인, 서명, 도장하게 되면 자, 개공한테는 뭐가 되고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사유,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될 테고 교부시도지사가 소공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다. 자, 업무 정지가 됐든 자격 정지가 됐든 간에 아까 보고 통지, 청문 이런 것들 자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업무 정지에서도 청문 사유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처분은 개공 이렇게 갑니다. 제척기간 업무정지 처분은 제척기간 3년이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자격정지 처분은 따로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이게 공통적인 사유. 이것도 이제 두 문제인가 7년 사이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요. 이제 문제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24회 때 28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 얘기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외워야 돼. 사회, 거의결, 타성량, 정정적. 그럼 미리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여기서 아닌 것들은 뭐가 나온다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뽑거나 업무 정지 사유를 뽑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제 기술. 해서 사회, 거의결, 타성량, 정정적. 사망, 오케이. 해산, 없네.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의 등록 없었죠? 그리고 나서 정정정 해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을 고용을 했다. 이것도 바로 뭐가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인가요? 이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될 것이고 지금 보니까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이건 어디 있어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유기거작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매무초 직상정도 시도는 뭐가 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다른 건 알 수가 없고요.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두 가지 사회 거의결 가성량 정정정에서 기억 디귿 두 개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나머지 니은 리을 미음은 최소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에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설 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있나요? 해산이 대신 있네요.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이중 소속까지 있었죠. 그래서 거짓 등록 나와 있죠. 거짓 등록. 그 다음에 이중 등록 나와 있죠. 그리고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중 소속 나와 있죠. 이중 소속도 뭐가 된다? 바로 다성량 정정정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1번부터 4번까지가 소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자, 보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정정정이라는 시리즈와 연계가 되어 있죠. 1년 동안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뭘 한다? 바로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 주제와 연계. 얘는 이제 내면 단독으로 출제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한편 최근 1년 동안 2번의 행정처분을 받고 3번째가 다시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게 되면 그것은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다시 업무정지.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다시 과태료 처분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십시다. 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3번째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죠. 이때는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2번 최근 1년 이내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 3진 아웃제 아니죠. 최소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요건 다 절대적 등록 취소는 아니죠. 해서 1번 기업번은 맞고 니은번은 아니고 디귿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다시 업무정지 나와 있죠. 3진 아웃제에 걸립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됩니다. 리을번 3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건 말 자체가 안 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다시 과태료, 3번째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업무정지를 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6월에 업무정지,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하면 이건 2번째 업무정지니까 그냥 업무정지 때리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를 갈 때 너무 디테일하게 가실 필요가 없어. 대충 그냥 가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다. 3진 아웃제,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되면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해서 기억되고 두 가지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청정정할 때 마지막 정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간간히 삼고 있고요. 요거랑 비교해서 다시 과태료 처분 나오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다 해서 요렇게 보시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의 인지에 따르면 자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갑시다.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해서 사망 나와 있죠. 날짜고 뭐고 볼 필요 없이 일단 사망 나와 있죠. 쉽게 가는 거야. 2번 보니까요. 자, 이 법을 위반해서 4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돼서 확정된 거 더럽게 어려웠던 거야. 이게 바로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죠. 결격 사유자죠. 금벌작에 걸렸으니까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되면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3번 질문이요. 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돼서 확정이 된 경우 해서 지금 29회 때 시험이네요. 우리 시험은 10월 달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보게 되면 29회 때면 몇 년도야? 지금 2020년도가 31회니까 2020년도가 31회니까 2019년이 30회가 될 테고 2018년도 10월 달이 29회 시험이 되게 됩니다. 해서 어차피 시험 보실 때는 이게 올해 해를 알 수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 기술이 뭐냐면 2018년도 10월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2018년도 10월 기준으로 지금 9월 달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서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집행유예 시혜를 맞고 지금 2달밖에 안 됐다고 9월 달이니까 10월 달 하면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결격 사유자가 됐다. 그래서 이때는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된다. 이 문제 되게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이요. 지금 보니까 자 최근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답 4번이죠. 삼진 아웃제 아니죠. 삼진 아웃제 아니죠.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뭐가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번도 겁나 어렵고 3번도 겁나 어려워. 5번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명을 삼켜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요것도 타사,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여기에 걸린단 말이야. 해서 성에 해당이 걸리는 건데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야. 이 문제랑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27회 때 해서 봐봐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뽑았죠? 아, 그잖아요. 그럼 29회 때 출제위원은 당연히 27대 문제를 참고를 해보겠지. 업무정지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개고생을 해서 답은 일단 4번 딱 뽑아줘. 4번을 뽑아준다고. 그럼 나머지를 겁나 이렇게 구성했어.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주제가 뜨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업무정지. 얘 아주 즐겨낸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제가 학원 강사니까 이걸 다 외워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문제 27회 29회 문제 올해 31일에 또 내더라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못 채. 어려운 거 이런 거 막 설명하고 막 분석해. 아니라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1분 안에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경우수를 다 따지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하십시다.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보기 앞서 제일 먼저 정정정부터 체크라. 절대적 등록 취소했던 뭐라 정정정부터 체크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문제 푸는 테크닉이에요. 왜? 계속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30회 때 문제. 자, 개설 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 이건 좀 쉬운 것 같다. 해산 나와 있죠? 사회, 해산 나와 있죠?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거짓 등록,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정정정 나와 있죠? 정정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회거의결. 자, 요거 좀 어려웠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미성한파. 결격 사유자가 된 거죠? 결격 사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답은 결과적으로 자 2번. 자 이게 이중 등록이란 얘기가 아니야. 등록은 하나만 했는데 중개사무소를 2개를 뒀다고. 이중 등록이란 얘기는 뭐라고요? 개설 등록을 2번 한 거야. 등록 관청 시군구를 개호구로 하는 거야. 개설 등록하고 가서 그 다음날 또 개설 등록을 또 하러 와. 그러다 걸리면 어떻다?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근데 개설 등록을 하나를 해놓고 중개사무소를 2개를 둔다. 이건 이제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좀 어렵다 치고 대신 계속해서 29회 때 나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아까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가 결격 사유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다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이 파트의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요. 하면 되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가 난이도가 점점 올려요. 미리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미친놈처럼 계속해서 미성간파, 집자어법, 금벌자기 이걸 중얼중얼 하는 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 또 있지만은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알아. 참 묘한 뇌들이야. 계속 들으면 이제 또 외운다니까. 물론 중간에 미쳐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죠?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우리 저거만 외웠어. 메모초, 직상증투, 시단. 요건 외우셨죠?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럼 뭘 고르라는 얘기야? 절대적 등록 취소를 고르거나 업무 정지 사유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미리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냥 멍하니 봐버리면 욕밖에 안 나와. 내가 임의적 등록 취소를 외우려고 그랬는데 외우지 말라고 새끼가 그냥 짜증나 죽겠네. 그냥 나 외우려고 그래서. 자, 가십시다. 지금다. 답 2번이죠? 업무 정사유,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 업무 정지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그냥 읽어보면 안 돼. 임의적 등록 취소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닌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업무 정지 사유를 구성을 하거나 또는 뭘 가지고 절대적 등록 취소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 루틴이라고
앞으로 문제 내면 예를 들어서 한 4번 정도로 배치를 해. 그리고 다른 업무 정사율 하나를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얘들 순서 바꿔버리면 수험생들은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지 몰라. 그래도 똑같은 문제를 몇 번을 풀어도 헷갈리는데 뭐.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여기서는 첫 번째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격 정지 사유를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소공과 개공을 비교하기 위해서.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한다? 개공한테 한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쓱 하니 개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그러면 과태료 사유죠? 우리가 앞에서 6개월짜리 업무정지 사유가 뭐였어요?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2번 행정처분 시혜를 맞고 3번째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고 그랬었죠? 아까 문제 분석했던 거 기억해야 돼. 27회, 29회 나왔던 것이, 자, 3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때는 반드시 어떻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나왔었잖아요. 25회 때 문제에서는 6등 과공해서 6월의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다시 과태료라는 게 있었죠? 앞에 2번 행정처분 시혜를 맞고 3번째가 다시 과태료가 되게 되면 이건 6월의 업무정지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6등 과공에 다시 과태료 이 얘기라고. 얘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3번째가 아니니까. 2번째, 만약에 3번째가 행정처분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게 되면 과태료를 때리지 않고 그때는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때린다. 다시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등록 취소. 이에 비해서 2번 일정한 처분을 받고 3번째가 다시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게 되면 이때는 6월의 업무정지 사유. 얘는 2번째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이건 6월의 업무정지 사유, 허위 매물을 삭제를 안 해서 허위 매물이 되면 3월의 업무정지 사유고 애초에 생짜로 순생 거짓말 해버리면 6월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겸업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모르지. 이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가 되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업무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있다. 아까 이런 거 있었죠? 다시 6월의 업무정지 사유를 보면 6등 과공이라고 해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을 했을 때 2번째 다시 과태료, 3번째가 과태료가 되면 6월의 업무정지 사유, 거짓 공개하면 6월의 업무정지 사유, 그 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거 업무정지 등록 취소 다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임의적 등록 취소는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4번은 어려운 지문. 그 다음에 5번 보니까요. 보존기간 준수하지 않으면 3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포인트 27회 29회 때는 업무정지 나오게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연계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번째를 맞고 3번째가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이때는 바로 6월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근데 얘는 2번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25회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시 과태료고 다시 업무정지 요걸 갖고 아주 재미 붙여서 구성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겁나 헷갈려. 다시 갑시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다? 아예 가게문을 완전히 닫게 한다.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두 번 시효를 맞고 세 번째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이들은 과태료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라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25, 27, 29 이렇게 홀수의 차에 건드리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29회 때 문제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나왔거든. 그러면 31회 때는 뭘 가지고 과태료 이런 것을 가지고도 쟁점을 삼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두 개가 계속 헷갈려요. 오늘 듣고 이해가 된 것 같아도 또 이게 두 번째가 자꾸 헷갈려. 차라리 앞쪽은 괜찮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심플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절대적 등록 취소. 여기까지 따라오다가 이 뇌 용량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시 과태료 여기서 버벅이기 시작해. 귀신처럼 알죠. 내가 그랬거든. 뒤져버린 줄 알았거든. 다시 과태료 할 때마다 개짜증이 나. 이거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생각하면서 암기가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그냥 제가 해보니까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 번 하면 되더라. 여러 번 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 주제, 나머지를 알지 못해도 다시 과태료, 세 번째 과태료, 요 얘기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광역시장은 자, 틀렸어.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고요? 바로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2분의 1의 필이 고쳐버리면 안 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은 시도지사, 교부지도지사 했던 것이고,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한다? 생명을 애초에 불어 넣어줬던 사람이 누구야?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하게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자, 이건 간단하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에 나와 있다. 최근 1년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이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때 이건 뭐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죠? 겁나 많이 나오네. 24회 때. 24, 25, 27, 29. 다시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요거 가지고 계속 뽑아내고 있네요. 물반 고기 반이네 그냥. 해서 틀렸고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맨날 2년이라고 장난을 쳐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나름 어려웠다.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문제 되게 나름 응용한 거야. 근데 자, 6월일 때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나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했던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4월에 업무 정지 처분도 어떻다? 오른편. 나름대로 난이도 있게 구성했던 사례. 전체를 묶어서 구성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자격등록 교부원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때 교부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하죠. 국토부 장관 아니다. 2번 지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관련해서 업무 정지 기준은 얼마? 3개월. 3인 전 확확 거거 통해서 2번을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요. 3개월짜리 업무 정지가 뭐라고요? 3인 전 확확 거거통. 6개월짜리가 6등 과공, 결격사유자 고용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처분, 그리고 자, 거짓 공개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다? 바로 6월에 업무 정지사유. 2번 간단하게 뽑아냈었고요. 시도지사가 자격청처분 가중할 때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업무 정처분 등록관청에서 가중할 때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동형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두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등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다 알 건 아니죠.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이선 포인트가 취소해야 된다라는 명제. 그 앞에는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적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 사유. 자, 3년 경과되면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2년에서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고 쉬웠던 문제 답은.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연속하고, 그전은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자격정지, 그리고 업무정지, 공통적인 사유를 고르시오. 도장, 이렇게 가는 거죠. 도장. 인장 등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에서, 이건 바로 답을 그냥 외워버려야 돼. 뭐가 있어요? 도장. 답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혹시 풀어간다고 했을 때, 자, 여기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그럼 이건 뭐가 된다?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거죠? 소공이랑 아무 관련 없죠? 그죠? 나머지 집은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존 누가 합니까? 개공이 하는 거죠? 보존 개공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부 누가 합니까? 개공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부 누가 합니까? 개공. 내가 몰라도 개공, 소공 동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논리구조상. 세 개는 쉽게 끌어낼 수 있다고. 내용을 외우지 않더라도. 오직 개공에 대해서 개공이 교부한다고. 개공이 보존하고. 그러면 이것만 건드려내더라도 정확히 다 외우지 않더라도 틀을 잡고 있으면 답을 대강 찍어낼 수 있다. 다만 의미상 도장 3개 있었죠? 인장, 등록, 그리고 그 도장을 갖고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업무정지 사유 임과 동시에 자격정지 사유 양쪽에 다 걸리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업무정지 사유면서 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도장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거. 도장은 어떻다? 바로 둘 다 걸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논리 구조잖아요.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다? 바로 개공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행정처분 사유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이제 중개보조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중개보조원 다시 갑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 사람이 이제 고용을 하기 위해서 고용인신고, 고용종료신고 있으면 고용종료되고 나서 10일 이내에 고용종료신고 등을 해야 된다. 한편 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귀책 사유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정도가 거의 전부죠.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자, 중개보조원 절대 중개 업무는 담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자,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틀렸죠? 이중 소속의 문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유치하게 보질 않는다라고 해서 유치하게 뽑아냈었고요. 3번째는요, 중개보조원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확인설명서, 도장 얘기는 누구? 개공과 소공에 한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이 중개보조원한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오른편 유치한 걸 뽑았어요.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공한테 하는 것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슈 삼아야 될 거.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 틀린 것이 표시가 올바른, 요즘 잘 안 내는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갑이 2개월 후에, 자, 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내 폐업을 했고, 2년의 폐업 기간 경과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한 경우 업무 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건데,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것은 폐업 기간 3년 초과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고요. 좀 이건 어려워.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업무 정처분은 폐업 기간이 1년 초과면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왜? 업무 정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그게 처분이 이루어지면 1년 동안은 약발이 있거든요. 아까 3지 나왔제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업무 정처분을 받고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에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정처분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1년간 약발이 있다. 그래서 개설 등록 폐업하고 나서 1년 경과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 다음 시간에 따로 공부하실 주제, 과태료랑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고요. 자,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 보존으로 고용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자, 바로 6등 과공, 등록 결격사유자를 소위 고용을 한 거니까 이때는 소위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데 2개월 내 해소했으면 어떻다? 그러하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업무 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 자, 갑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서 점점점 폐업을 했고 4년의 폐업 기간을 경과했을 때 업무 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틀렸다고요? 자, 폐업하고 나서 1년 경과되면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건 다음 시간 따로 이제 공부하실 그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 그래서 자, 일단 다 틀린 표현 해서 답은 5번 뽑아냈는데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예으로 옳은 것을 해서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3개월이죠. 따로 얘기하면 3개월. 일반 중개계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운영 규정을 정해서 3개월이죠. 3개월이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30일 내. 자, 운영 규정은 얼마? 3개월 내. 그 다음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며칠? 15일. 겁나 많이 나오잖아. 보존하는 며칠? 15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도 그 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아까 거의 비슷한 질문 요 두 개 가지고 아까 한 문제가 있었고요. 하나 바꿔치기 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업무 정지 기간이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기간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제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and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동일한 논리 구조가 시도지사가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 정지 처분이 있게 되면 최대 6개월 지나면 그 효력은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 일단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응용 들어갔던 문제. 그래서 지금 3개월, 15일, 2분의 1,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고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과태료 등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따로 이 과태료하고 항정체제처분 효과의 승계는 따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한 번에 안 돼요. 자, 대단히 힘들고 버거운 부분이고요. 몇 번 하면은 그때 가면 대충 세팅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